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진실과 거짓을 가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하재누리 전문가와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는 뷰웍스, 두 번째 용의자 KC 그린홀딩스, 세 번째 CJ CGV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가 말하는 알리바이입니다. 뷰웍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실적 정상화와 신제품의 기대감, 매수가 유효하다. 자, 2분기부터 실적도 좋아지고 신제품도 나온다. 증권가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됐는데요. 진실일까요? 일단 실적이 정상화된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그동안에 정상화가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또 신제품 기대감, 또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분명히 중요한 모멘텀의 용어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 수익으로 연결돼서 회사가 돈을 벌어서 내부에 좀 돈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엑설런트한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건 아직 좀 막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미리 당겨서 상승세가 진행될 거라 보고서 덥석 들어가기는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정석적인 접근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의 근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증거 자료를 설명할지 잠깐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가가 제가 좀 얼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사실 그 일별 체결 강도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2014년 9월 달부터가 아니고 그 앞을 보더라도 체결 강도가 130을 쉽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 단기 반등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섰기 때문에 네. 이동 평균이나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만은 가파르게 올라가면 매수세가 급격하게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피로감이 금방 쌓입니다. 이거 피로감 해소하려면 거래가 적어도 3일 연속 증가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증거 자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 자료는 매매 주체별로 개인, 외국인, 기관에 대한 내용을 좀 올려놓은 건데 밑에 있는 게 외국인, 두 번째 게 기관, 그 위에 게 이제 개인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보면 아직 이렇게 매수로서의 접근이 시도됐다라고 보기에는 방향성이 안 잡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수급 주체로서의 적극성이 아직은 크지 않은 모습인데 주가가 상승세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근거, 실적을 보니까 2015년 1분기 매출액 180억, 또 영업이익은 21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1억 이게 크게 늘어난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실적 정상화, 신제품 기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기엔 수급적인 면도 공격성을 아직은 가지고 진행하지 않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공격적인 고점 매수하는 것은 물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위험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 아까 차트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것도 뭐 차트처럼 다른 차트처럼 뭐 올라가면 또 그 이상에서 더 거래 대금이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네. 더 올라가기 어렵군요. 그렇죠. 매수가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거기가 정점이 돼서 또 슬그머니 내려와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을 보이는 지표죠. 네, 거래 대금을 봤을 때 그런 체결 강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좀 미흡하다. 네. 네, 지금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뷰웍스 현재 5% 상승한 3750원. 오늘 윗꼬리를 좀 달고 있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자, 그동안 주가 추이 자체가 좀 부진했습니다. 3월 들어서 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음봉이 많았었는데요, 3월에. 자, 앞으로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신제품을 기대도 된다. 진실일까요? 네, 뭐 우선 3월 달까지 올해 1분기까지 좀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는 건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뭐 미리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1분기 실적을 좀 예측한 레포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주력 제품이 FDDR이라는 좀 신제품인데 이게 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좀 기록은 할 것이다. 근데 뭐 이전에 쓰던 이제 구형 디렉터라든지 뭐 산업용 카메라라든지 이쪽에 업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뭐 개발비나 판매 단가가 좀 하락되고 그리고 전시회 참가 뭐 이런 일회성 비용에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놓은 레포트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좀 주가도 그동안 3월 달까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월 달 들어서 이제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게 이제 뭐 2분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세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한 5, 6개월 정도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수급 자료 한번 보시면, 최근 한 달 사이 좀 보면 일부 물량이 좀 출회되는 것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동안은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좀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석방되기 위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지금 기간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지만 좀 폭발적인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야지 좀 석방의 의견으로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위험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뷰웍스가 지금 몇 달째 이어오는 하락 추세를 지속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 달에 추세를 돌릴 만한 여건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8,000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간이 좀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한 21선을 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한 28,000원 부분에서 잡았다라고 좀 확인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에 좀 쌓였던 그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수급 주체가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뷰웍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9,000원대 주가 고점을 찍고 뷰웍스는 최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업체 뷰웍스,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서 2분기 실적이 정상화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증권가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나올 FPDR이라는 신제품, 이것이 글로벌 업체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신제품의 효과가 하반기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이어왔던 이 6개월째 이어오고 있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수급이나 또 거래대금, 여러 수급적인 여건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두 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뷰웍스,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네요. 두 번째 용의자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KC그린홀딩스. 알리바이는 자회사 중국 진출 기대, 큰 시장 열린다. 중국 진출 기대감은 그동안 계속 있었죠. 그렇죠. 네. 계속 있었고, 또 중국 진출을 성공하는 기업들은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업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이 KC그린홀딩스는 지주사니까 자회사가 뭔가 똘똘한 게 있어야 지주사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KC코트렐이라고 하는 KC그린홀딩스의 자회사가 대기 오염 방지 후보, 중국 기업들 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그 대기 오염 방지 후보로 선정된 거지, 그거 결정 낙찰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알리바이로 얘기했던 것도 중국 진출 기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더더구나 여기에 보게 되면 고점의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윗꼬리가 달리거나 무게 중심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분수가 되면 치고 나가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 증가가 연속성을 보이면서 진행이 돼야만 그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린홀딩스의 일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린홀딩스의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KC 코트렐 그거 움직임하고 상관도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장중에 캡처해도 지금 현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만은 네. 일단 이게 상승 음봉이에요. 상승 음봉이다라는 것은 네. 어제 종가보다 주가는 올랐지만 어제 저렇게 시초가보다 상한가 내려왔죠. 이게 점상인가요? 아, 요거 그렇죠. 요게 어제 전국 거고, 용어로? 예, 네. 요거는 오늘 거죠. 요게 어제 예. 거, 그죠? 현재 1.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이게 그 아까 장중에 있을 때 녹색이니까 상승 음봉이란 말이에요. 상승 음봉이 이렇게 두텁게 이거 EQ 볼륨 차트인데요. 그냥 그 일본식 차트가 아니고 EQ 볼륨 차트에서 상승 음봉이 이렇게 크게 옆으로 퍼져서 나오는 이 상황에서 네네. 이걸 치고 나간다?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기 위해서는 얘만큼의 거래가 적어도 3일 연속 수반되면서 앞에 것을 다 아우러야 되는데 그거 지금 거래 봐서는 여의치 않아 보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 상태라면은 이미 앞에 적어도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거래된 이 물량들은 몽땅 다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누구나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네. 진짜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자, 두 번째 증거 보겠습니다. 요거 수급인데요. 누가 사는지 딱 대놓고 얘기할 만한 수급 주체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KC코트렐이 뭐 대형주도 아니고 인덱스 종목도 아닌데 이러한 상황의 종목을 지금 이 가격권에 따라 사겠다. 또 큰 시장이 열린다는 막연한 기대감 갖고 매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쉽지 않은 판단이고 아차하면 물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위험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KC그린홀딩스는 환경업체로서 그동안 중국 쪽에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뭐 유망하게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앞서서 단서로 제기를 해주셨던 그 KC코트렐의 대기오염 방지 후보 기업. 이게 또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또 인터넷 게시판에서 해주시는 분 계시는데 김용학 대리님은 어떻게 단서를 파악하셨나요? 네, 뭐 이 후보 기업 확정 통보를 받았고요. 이게 후보가 기업 확정이 된 거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사업자로 직접적으로 선정된 것은 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제 자회사 KC코트렐이 뭐 선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최소한 200억 정도를 정부가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억 수주에서 영업이익이 0원 발생을 하더라도 200억은 최소한 정부가 보장을 해주겠다는 안정적 마진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KC코트렐도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표를 하나 보시면 1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정부에서 3,500억 위안을 좀 투입해서 중국 대기오염 억제 프로젝트가 좀 가동 중인데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질소 화합물 처리를 하는 사업이 바로 이제 KC코트렐입니다. 그래서 중국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된다면 뭐 중국향 매출의 확대도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좀 경쟁사들이 한 2년간 저가 수주 입찰을 좀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좀 철수한 게 또 있기 때문에 마진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좀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 좀 턴어라운드를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KC그린홀딩스를 또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3,000원대 돌파를 한 2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대는 상당한 매물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뭐 알리바이를 바탕으로 매수를 한다면 차라리 그린홀딩스를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자회사 KC코트렐을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그래서 뭐 그린홀딩스도 오늘 물론 지금 장중이지만 13,000원대 지금 돌파 실패하고 좀 음봉 나타내면서 밀리는 모습인데요. 뭐 계속적으로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뭐 코트렐로 직접 매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석방보다는 저는 아직 위험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KC그린홀딩스가 용의자였다면 석방이신가요?
KC 코트렐이 이제 용의자였다고 하면 좀 석방에 가까운 의견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C그린홀딩스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KC 코트렐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인데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대기오염 방지 후보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KC 코트렐 이 중국 쪽으로의 진출에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뭔가 수주를 따냈다거나 라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대감들 KC그룹, KC그린홀딩스와 KC 코트렐에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상승에 따른 부담감 KC그린홀딩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매물대 구간에 13,000원대에 진입하면서 추가 상승할 만한 동력은 다소 현재 부족하다는 분석을 두 분 모두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단서를 감안했을 때 KC그린홀딩스 위험으로 분류하죠. 세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시죠. CJ, CGV.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자회사 중국 진출 기대, 큰 시장이 열린다. 네. CJ, CGV, 어벤져스 흥행 기대감, 신고가 지속 전망한다. 잘못된 알리바이를 전할 뻔했네요. 어벤져스입니다. 네. 어벤져스의 예고편 보셨습니까? 우리 상암동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찍었기 때문에 또 더더욱 어쩌면은 괜시리 좀 가까운 듯한 느낌도 받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벤져스라는 게 흥행을 이미 했던 그런 그 작품이잖아요. 그건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고 내용도 사실은 대충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과연 흥행이 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뭐 뚜껑 열어보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신고가가 이어지고 주가 상승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몇 개의 종목이 있죠.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지금 1분기 말고 2분기부터 실적이 호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어벤져스가 얼마나 강하게 실적을 많이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이 종목, 오늘 그 세 종목이 다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 이거 참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어떤 그 내용들은 사실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주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증거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 첫 번째가 그 누적 순 매매량을 볼 건데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밑에 있는 요 파란색은 개인이니까 일단 배제한다고 치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왜 매수세가 적극성을 아직은 보이지 않을까? 어떤 종목이나 마찬가지로 누군가 적극적으로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쉽지 않죠. 그냥 모래알같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만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에 또 종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의 매수의 적극성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증거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상의 주가 흐름인데요. 주가가 주봉상에 이번 주까지 4주째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4주째 연속 올라가면서 위아래로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저게 이제 표준 오차 밴드를 설정해 놓은 건데요. 이 표준 오차 밴드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 올라가고 이번 주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저 상단 부분을 상향 돌파시키는 모습까지 진행돼야 되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거래로서 액티브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어벤져스의 흥행 기대감을 가지고 뭐 뒤에 흥행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 수급적인 면이 아직은 저는 이 종목도 미흡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나빠서가 아니라 수급적인 면,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은 가능하면 비껴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에 맞춰 보게 되면 CJ, CGV도 위험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 이런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수사할 때는 또 더 그쪽에 기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벤져스가 얼마나 흥행할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학 대리님.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는 잠시 후 수사 결과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벤져스. 우리나라에서 진짜 흥행을 하고 또 흥행을 한다면 CJ/CGV의 주가나 실적이 얼마나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단서가 잡히나요? 네, 뭐 어쨌든 어벤져스가 첫 번째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한 7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봤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1000만 관객 돌파의 영화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가장 먼저 1000만 돌파를 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큰 작품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예상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흥행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예상치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이렇게 CGV가 영화관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도 어벤져스에 대한 어느 정도 홍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관객 수도 CGV 매출에 또 영향을 어벤져스로 인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모증권사에서 이제 분기별로 실적 전망치를 나타낸 표인데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전국 관객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뭐 큰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근데 2분기로 넘어가면서 한 10% 이상 작년 대비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벤져스 출시에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좀 큰 폭의 관객 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객 수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40개가 넘는 사이트가 좀 만들어지면서 중국에서의 영화 성장도 뭐 큰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소비주로도 좀 변모를 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말아야 되느냐,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느냐. 물론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정적인 국내 시장과 그리고 성장의 중국 시장 두 개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이 최근 한 달간 한 20만 주 가량, 기간도 한 4만 주 가량,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과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된다고 하면 상승폭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큰 폭의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추세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단기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좀 위험에 가깝기도 하지만 석방의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보신 영화 있으신가요? 최근에 본 영화가 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 인기 있었던 영화가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킹스맨이 1000만 안 됐네요. 600만 정도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CJ/CGV 수사 결과 정리하죠. 어벤져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현재 CJ/CGV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법인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중국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자, 우리나라 영화 시장도 큽니다. 세계 7위. 또 우리나라 한국 관객들이 영화 보는 관람 횟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상당히 영화를 많이 보는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CJ/CGV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2008년 10,000원대 중반의 주가에서 지금 70,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생각보다 참 좋았네요, 그동안. CJ/CGV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위험으로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어벤져스의 흥행 여부, 그리고 그 기대감이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하겠다는 또 일각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재누리 전문가님께서는 다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은 CJ/CGV를 석방시켜 주셨어요? 네, CJ/CGV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봤을 때 한 73,000원 근방에선 좀 매수를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좀 아까 보던 것과 다르게 좀 밀린 상황이라서 지금 가격에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 정도, 그래서 한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벤져스 2 개봉일이 언젠가요?
4월 23일이네요. 예, 딱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 그 기간에 일단 단기적인 전략으로 CJ/CGV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는 전략 나왔습니다. 내일 다른 용의자와 다시 이 시간에 찾아옵니다.